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두 표를 비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버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쿼리를 이용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해요. 자, 근데 인제 뭐 가끔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잘 모르고 엑셀을 기준으로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엑셀은 함수 베이스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내용을 보면 "신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하루하루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신규 데이터만 따로 소팅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가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계속 업데이트가 된대요. 하나하나 비교할 수도 없다 보니 신규 데이터만 따로 소팅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데이터가,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져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신규 데이터만 얻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자, 파일은 올려주셨고, 자, 보다 구체적으로 시트 1, 2가 있는데 1번이 기존 데이터고 2번이 신규 데이터의 기존 데이터가 합쳐진 결과래요. 자, 그래서 요 2번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신규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버전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질문하신 분은 자신의 버전을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럼 2016 버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일을 열어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시트 2에는 인제 합쳐진 결과라고 했으니까 데이터가 아래로 내려보면 38,000행 정도 있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자, 그리고 시트 1에는 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한 18,000개 정도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은 요 시트 2에만 있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니까 어떤 방식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은요. 먼저 인제 365나 2021 버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365나 2011 버전에서는 그냥 머리글 정도만 이렇게 복사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필터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요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쉽거든요. 자, 왼쪽에 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인수에선 자, 표 범위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식 입력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자, 이게 엑셀표로 등록되어져 있는 표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테이블 1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등록되어진 표의 이름이겠죠. 자, 그러니까 표 범위 전체를 참조할 거면 요 뒷부분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자, 이러면 표 범위 전체가 바로 잡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가 뭐냐면 개수를 좀 세어 볼 건데 count if로 자, 당연히 제가 개수를 세어야 될 범위는 시트 1의 범위겠죠. 시트 1에 가서 셀을 하나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그럼 얘는 엑셀표로 등록되어져 있는 범위가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 가지고요. 전체 밑에 범위까지 선택을 해 보면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A2셀부터 A18,343 셀까지의 범위.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 제 표에, 그러니까 시트 2에 요 도면 넘버라고 하는 것들을 저쪽에서 한번 세어 봐야 되겠죠. 그럼 도면 넘버 열을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 주면 제가 지금 요 머리글이 있는 위치에 가운데가 아니라 3분의 1 지점이에요, 상이. 요 지점에 가 보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검정색 아래 화살표가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이때 클릭하면 이렇게 구조적 참조 구문이죠. 요 표 머리글 참조를 이용을 해서 제가 참조하려고 하는 범위를 빠르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번 세어 보면 이 도면 넘버가 시트 1에도 있으면은요. 뭐 1 이나 2 이런 숫자가 반환되어질 거고 없다면 0이 반환되어지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데이터는 여기에만 있는 데이터니까
당연히 개수를 세어 봤을 때 0이 나오는 결과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자,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어떤 결과들이 반환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시죠? 자, 그럼 얘가 총 몇 건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세어봐야 되니까 제가 요 F열에 있는 범위를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키 눌러가지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함수 가지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잠깐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빼보면 상태 표시줄을 보면은요. 여기에 만 85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요 범위를 지금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선택한 범위에 도면 넘버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추가된 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365나 2021 버전에서 쓸 수 있는 작업이니까 물론 뭐 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질문하셨던 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365나 2021 버전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2016 버전, 물론 이제 2019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2019 버전을 포함한 하위 버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 열을 하나 삽입해 볼게요. 자, 제가 뭐 점검 이런 식의 열을 하나 만들어 놔보고 얘는 엑셀 표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도 표 범위로 이렇게 인식이 되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써야 될 함수도 아까 제가 count if로 개수를 세어봤으니까 똑같이 해볼게요. count if 이용해서 sheet 1에 자, A2셀부터 해야 되겠죠? A2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키 눌러주면 이렇게 열 범위가 잡히는데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시트 2로 이동해 가보면 여기에 첫 번째 셀이 여기잖아요. 물론 이제 얘는 엑셀표로 등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도면 넘버에 액기호가 들어가져 있는 표시로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크게 같은 행에 있는 요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키로 눌러보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도면 넘버로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네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여기 점검된 요 숫자의 값이 0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제가 데이터 탭에 요 필터 명령을 클릭을 해보면 요 점검이라고 하는 열에서 제가 원하는 요 0값만 화면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38,711개 중에 1085개의 레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같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요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가져다 쓰실 수 있으면 되겠죠. 물론 나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이런 식의 동작이 조금 불편하다. 뭐 나는 이런 식의 결과를 그냥 그대로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제가 필터 해제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열을 삭제하고요.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해 볼게요. 고급 필터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요 필터 명령 우측 하단에 있는 요 고급이라고 하는 눌려지는 버튼이 고급 필터 명령이에요. 이 기능은 자동 필터와 유사하지만 뭐가 좀 다르냐면 조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력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다른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복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좀 좋겠죠. 제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이 원셀에다가 수식 조건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하나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 앞에서 count if 같은 거 계속 써왔으니까 이 함수를 써가지고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확인해야 될 범위는 똑같겠죠. 시트 1에 A2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범위 잡아주고 절대 참조죠. 자, 그리고 이제 시트 2로 가서 자, 여기에 첫 번째 셀이니까 도면 넘버에 있는 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표기 때문에 테이블 1이라고 하는 표 이름이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고급 필터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식이 복사되어지는 것처럼 동작이 되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요 부분을 셀 주소로 바꿔 줄게요. A2셀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얘가 0인 걸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엔터키 눌러주면
지금은 요 첫 번째 세례 값이 펄스겠지만 얘가 복사가 되어진다라 그러면 true가 나타나지는 위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복사해 줄 필요는 없어요. 고급 필터가 자동적으로 복사를 해 주면서 여기에서 true가 되어지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 뽑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동작을 시켜 봐야 되니까 제가 원본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탭에 우측 하단에 요 고급이라고 하는 명령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옵션 값이 하나 있는데 현재 위치에 필터할 거니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니인데 당연히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원본 범위는 제대로 잡혔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조건 범위는 제가 입력한 이 원셀부터 이 2셀까지의 범위를 선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복사 위치는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지 원셀에다가 복사를 쭉 해달라고 요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데이터가 좀 많기 때문에 얘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동작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니까 뭔가 이제 반환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긴 하는데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자동 필터를 우리가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걸리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뭐 기다리는 것들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약간의 뭐 기다림을 즐거움으로 소화해 내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 그러면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뭐 결과가 나올 거니까 결과가 나오면 얘가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것처럼 1085건의 데이터가 돌려지는지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인제 다 됐네요. 마침 제가 '영상을 끊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마침 돌려졌으니까 제가 G2 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돌려진 값들을 확인해 볼 건데요. 저를 쪼끔 다시 가려 보고 자, 보시면 여기에 결과값이 1085건이 돌려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시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값이 돌려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제 3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여 드렸었는데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제일 빨랐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당연히 느껴지시겠지만 필터 함수를 쓴 결과가 제일 빨랐어요. 자, 근데 걔를 썼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요 부분들에 0이 나오죠. 우리가 참조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값이 없는 위치의 값을 0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니까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수식들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인제 뭐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안 써야 된다라 그러면 오른쪽 열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렇게 고급 필터를 이용해도 똑같은 값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방식들을 좀 참고해서 연습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화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요번 작업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